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의 당초 예보는 엇나갔습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부터 나흘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감염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합의 추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입지자들이 뜻을 접으면서 송갑석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네, 어제 하루 100mm가 넘게 비가 온 광주 전남 지역에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시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비는 오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남궁욱 기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광주 양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를 포함한 영광과 함평 등 전남 6개 시군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내리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는 50에서 150mm,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비구름대의 위치가 유동적이어서 비가 내리는 지역과 강수량이 변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기상 예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어제 광주 전남 지역에는 영광에 19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광주 전남에서만 160여 건의 주택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접수됐고 농경지 380여 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추가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양동교에서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네, 이처럼 어제 광주와 전남에는 기상청 예보와는 달리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그 피해도 컸는데요. 그 예보가 엇나갔던 이유,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기상청이 발표한 날씨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오늘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화순 북면에는 7배를 넘겨 225mm가 내렸고 영광 193, 광주 111mm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영광에는 1시간 동안에만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광주, 장성, 곡성 등에서도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예보와 다른 갑작스런 폭우에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파트 한 채 이거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하도 불안해가지고 제가 빽 한 방울 보이고 내가. 기상청은 당초 전북 북부와 충청 지방에 장마 전선이 형성될 걸로 전망됐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측과 다르게 확장하지 못하고 광주와 전남 북부 지방이 가장자리에 들며 강한 비가 쏟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이 실제와 달랐다는 겁니다. 관측이 잘못됐는지, 수치 모델의 수행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예보관의 판단이 잘못됐는지, 이와 같은 사례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어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또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전남, 전북 지역의 어디쯤에 위치할지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번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막바지 장맛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많은 곳에 침수 피해가 일어날 정도로 많고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장성, 담양, 곡성, 구례 등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특보는 오늘 오전 중에 발효되겠고요.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진행됐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장맛비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최고 150mm고요. 그 밖에 전라남도에는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장맛비가 그친 뒤에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내륙 곳곳에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더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검체 검사를 할 수 있는 광주 호남 민간검사센터가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시젠 의료재단과 오는 9월부터 하루 10,000건의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광주 호남 검사센터를 가동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 전남의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 외엔 없었는데 이 센터 운영으로 민간 수탁 검사는 6시간 내로 단축될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8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피로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고민이 적지 않았지만 지역 감염의 불씨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행사와 집회를 금지하는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4일 더 연장됩니다. 광주시는 당초 어제로 끝날 예정이던 2단계 거리두기를 8월 2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지난 사나흘간 지역 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언제 다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지 모르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섣불리 완화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자가 1,0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 감염 확산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피로감을 감안해 8월 3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돼 각종 행사 등을 치를 수 있게 되고 지역의 공공시설 운영도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흘 동안 지금과 같은 코로나 확진자의 안정세가 유지될 때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8월 2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현재와 같이 관리되거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8월 3일 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됐을 때를 가정한 감염병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처럼 많은 수의 숫자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우리 지금 현재 조선대학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에 조속한 준공 완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시립의료원에 대한 건립 또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번 주까지 연장되는 만큼 주말과 휴일에 치러지는 결혼식 등 각종 행사와 종교 행사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도 유지된다고 광주시는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라남도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또다시 포기했습니다. 정부의 인색한 지원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게 꼭 예산만의 문제일까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종합병원 재활치료시설. 치료 대상 모두 성인입니다. 재활치료 기구도 인력도 성인보다 까다로운 어린이 재활치료까지 맡기엔 버겁습니다. 일반 성인들은 말 그대로 경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소아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주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소아재활발달의학회에 따르면 광주 전남에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는 1,200여 명. 소아전담 재활병원이 없어 서울 수도권 등을 돌며 치료를 받아야 해 재활 난민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어린이 재활은 어차피 국가와 지역 단체가 나서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정부가 국정과제로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나선 건 2018년부터 전남은 인색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이유로 올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재활병원 건립비 156억 원 중 국비 지원은 78억 원에 그치는 데다
만성 적자가 불가피한 병원 운영비는 오롯이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국비에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매칭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시비를.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운영비를 매칭할 수가 어렵다 이거죠. 돈도 돈이지만 대전과 경남 등 공공성을 앞세워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추진되는 곳도 있어 결국 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가 문제입니다. 국회는 뒤늦게 어린이 재활치료와 재활병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입법 작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공공의료원을 설립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체계 구축은 사업당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 법률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합의 추대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병훈 의원은 시당 위원장 경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싸늘해졌다며 본인이 먼저 물러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경쟁 상대로 나섰던 민형배 의원도 SNS에 남긴 글을 통해 위원장 도전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조우섭 의원 역시 합의 추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 송갑석 위원장이 한 차례 더 연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안군 아패도에 들어서는 대규모 리조트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분양 계약자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지만 신안군 등 자치단체는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아패도 봉룡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다솜 리조트 공사 현장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까지 모두 2천억 원이 투입돼 리조트와 호텔이 완공돼야 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솜 리조트 건설 현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년 가까이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짓담한 건물은 빠르게 부식되고 뜯어지는 등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욱 속이 타는 것은 500여 명에 이르는 분양권 계약자들입니다. 노후 대비용 등으로 분양받았던 계약자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애가 달아요. 실은 너무너무 애가 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 2016년 시행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 유치를 홍보했던 전라남도와 신안군도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시공사에다가 이제 정상적인 추진이나 이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현재는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다솜 리조트 건설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분양관리 신탁을 맡고 있는 대한투자신탁도 리조트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신탁은 분양 계약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길 기다릴 것인지 공매 처분할 것인지 의향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양만 녹색연합 박수환 사무국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한 광양경찰서가 일부 혐의를 확인해 최근 박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박 사무국장은 지난해 광양만권 중금속 농도를 조사하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장에서 다량의 일산화탄소와 중금속이 배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포스코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한편 지난달부터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포스코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여온 전남 동부 지역 시민단체는 검찰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2달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이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의원 150여 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에는 모두 20여 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 주요 내용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성환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같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위령 사업에 평화, 인권 교육이 추가됐고 여순사건 재단의 역할과 지원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점이 이전 법안들과 크게 달라진 내용입니다.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받았으나 소송을 하지 아니한 자, 송달을 받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소멸시효 배제 특례법을 지금 적용하려고. 다만 과거사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특별법 제정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조만간 다가올 대선 국면까지 고려하면 법안 심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게 급선무입니다. 늦어도 내년 3월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은 유족회와 시민단체는 특별법 제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호적으로 돌아섰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행안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좀 설득을 시키려는. 한편 올해 합동 추념식에는 사상 처음으로 경찰 희생자 유족들이 참석하기로 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의 열기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놀이 방식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광주문화재단의 예술놀이 프로그램 키드키트도 그중 하나인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을 굉장히 재치 있게 잘 지으셨네요. 네. 근데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함께 놀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지역 예술가들과 온라인으로 만나서 집 안에 집이라는 컨셉으로 예술 놀잇감을 완성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이 참여 대상인데요. 참여자들에게는 미니 드라이빙 스루로 놀잇감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화상의 앱 있잖아요. 줌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작가가 집의 모형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참여자의 상상력으로 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재료도 주어지지만요. 집안의 재료들을 자연스럽게 더해가면서 집안의 집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 수업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다양한 장르의 지역 예술가분들입니다. 2명의 기획단 그리고 5명의 예술가 그리고 특별 출연 예술가 2명이 참여하는데요. 예술가가 뭘 가르친다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참여자가 이번 놀이의 과정 속에서 놀이가 가진 즐거움이라든가 표현하는 자유를 새로 경험하도록 조력하고 매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요즘은 온라인으로 전시도 열리고요.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 한계점들이 또 나오고 지적이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이 기존 프로그램을 단지 변환하거나 재현하는 방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대면 예술 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경험이라든가 감각을 일깨우는 일 등에서 한계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온라인이기 때문에 예술적 경험들을 공간과 시간의 제한 없이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다 많은 대상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사실 온라인 콘텐츠에 더 익숙하다는 면도 있어요.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사실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실험되고 적응하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면서 새롭게 키드키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8월 3일까지 참가자 100명을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네. 벌써 200명 넘게 접수가 돼서 네, 이제 그 중에서 서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네. 선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광주문화재단 그리고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 홈페이지 관련 배너 들어가셔서 참가 신청 링크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구글 설문지 통해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뭐 조형적인 감각들 그리고 예술 놀이의 즐거움 그리고 상상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광주 전남 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증료를 30% 감면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도 절반 수준인 7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법무사나 변호사가 없는 섬지역이나 자격보증인 수가 적은 시군들을 대상으로 인근 지자체의 법무사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 자회사가 6개에서 9개로 늘어난 가운데 신설회사 3곳 모두 빛가람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의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 MCS와 시설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 FMS, 전기 사용 상담 플랫폼인 한전 CSC 등 3개 회사가 본사를 나주에 두고 신설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전국 각지에 지사와 지점을 두고 있고 각 회사별로 고용 인원이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릅니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기획재정부 최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순천시는 국제정원 박람회 계획이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과 도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 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가족의 형태든 존중하고 품을 수 있는 문구를 광주시가 공모하고 있습니다. 좋은 문구는 가족 다양성 수용 캠페인의 슬로건으로도 활용되고 상품도 수여되는데요. 광주시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광주에 발이 묶인 아프리카인 40명에게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가 코로나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교육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귀국 항공편이 마련된 후에도 탑승 수속에 필요한 코로나 진단검사 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측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원칙에 따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열린 KBS배 전국 육상 경기대회에서 광주시청 육상팀이 최강팀의 면모를 자랑했습니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허들 여제 정혜림, 400m 강자 한정미가 각각 금메달을 따는 등 이번 대회에서 총 7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남자 100m 한국 기록 보유자 김구경, 멀리뛰기 김덕현, 세단뛰기 배찬미 등이 합류할 예정이어서 전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장마가 끝나면 무더운 날씨가 예보돼 있죠. 시원한 설경을 배경으로 하는 아트 바캉스는 어떨까요?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선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또 한 번의 겨울 전시가 열립니다. 겨울의 추억을 소재로 한 설치, 회화, 사진 작품 3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사이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 보시면 광주와 담양, 장성, 곡성과 구례 등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이 특보는 오늘 오전 중에 발효되겠고요.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장맛비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최고 150mm고요. 그 밖에 전남 지역에서는 30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장맛비가 그친 이후에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에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더 지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7도, 영암 30도, 강진은 29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높은 가운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장마 전선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만큼 변동 가능성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